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장판정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장애인 정책과 권리 보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토론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의 과제이자 약속입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자립생활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 그리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며 모두가 존중받는 수원,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는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 패널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판정담 DJ 김현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의 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동권, 노동권, 교육, 복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먼저 최환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특별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네. 진정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냐를 지금 보면 사실 많이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생활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대화들을 오늘은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지금 최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려면 이동에 대해서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우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려면 편안한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못 타는 거는 아니에요. 다 탈 수는 있는데 그들이 버스를 탔을 때 괴상한 소리를 내거나 우리 왜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얼룩말 모양의 그 가방을 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특정한 어떤 부위를 보면 따라가는 그런 관습들이나 습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스타킹을 보면은 너무 좋아서 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추행범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권에 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이 주로 이제 보호 중심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주장하시는 이동권이나 자립생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마치 비장애인들 위주로 이렇게 정책이 짜여지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 모두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인데 혹시 그런 것에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 김현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당사자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법으로도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은 3.8%, 그리고 민간 기업은 3.1%인데요. 저는 특히나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성하고 오히려 더 초과 달성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선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만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기회가 많고 네.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장애인들이 어찌 보면은 그냥 참여로 그냥 끼워주기, 예, 이런 말씀 뭐 방송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안에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발언이 제도화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그런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현숙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정부가 장애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그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살기 좋으면 비장애인은 더욱 살기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이 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 아침 시간대에 그 농성을 하는 그 지체장애인들을 보면 굉장히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을 부리거나 왜 이 시간대에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왔다. 얼마나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을까라는 거를 거꾸로 좀 생각을 해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애인들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들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의료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대부분들 장애인들을 좀 바라봐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박현숙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우리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그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명확한 예산,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비장애인들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5%가 장애인이라고 통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지금 100세 시대에 가면 대부분 70,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장애인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동적인 부분에서 약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예산 부분에서 명확하게 조금 더 많은 부분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고 잠시 그 쉬는 타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걸 신청하실까요? 네, 저는 강산혜님의 넌 할 수 있어, 예, 노래를 한번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 신청하신
예,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입니다. 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왔습니다.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 장애 당사자들이 대중교통, 공공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제도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그 박현숙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리프트 차량 장착이 네. 돼 있는 게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시설이나 장애인 일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그 리프트 차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의 열매라든가 복지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나 문화 행사장에 가려고 해도 턱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설치대가 좀 있어야 되고 예비로 항상 준비를 했다가 이거를 다 장착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있다가 바로바로 그 휠체어분들이 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운동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완 그 부위원장님도 뭐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인식 개선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화를 하고 만약에 이걸 이행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강력하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들의 다른 쪽 예를 보자면 그냥 뭐 의무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벌가금 내고 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1차, 2차, 3차에서 가중처벌해서 반드시 이것들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곧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기본적인 단계고 그리고 요즘 가장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 간 이동이라든지 지역 간 이동. 네네. 이거는 또 통합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에 연계된다든가 광역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연계되는 것들이 원활치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우리 장애인 이동 서비스 뭐 특별 교통 수단이라고 하죠. 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제가 그 진행하는 전 프로그램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인데 그 선진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인 택시 말고 법인 택시들이 많잖아요. 그 법인 택시의 몇 프로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의무 보유 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그 공공성도 있지만 우리 그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이제 법인 택시죠. 법인 택시가 차량 보유 대수가 뭐 100대면 그중에 10대 정도는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법을 그 개정을 하면 어느 일정 부분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박현숙 그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이야기만 나오고 멈추고 이야기만 나오고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도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택시를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실천되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제화가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 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채워지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아주 미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참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우리 그 부위원장님 최완 부위원장님 뭐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현장에서 목도한 거는 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동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제 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김현덕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영국 사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라든가 공공에서만 책임지고 있는데 이래까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민간 부분에서 참여하고 우리가 곁에서 장애인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택시 부분에 대한 의무 할당 비율 반드시 함께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것이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 그쪽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아니면 또 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우리가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 법인 택시가 그 리프트 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그 장콜이라고 하죠. 그 요금은 뭐 그 10km 이내에는 1,500원, 지금 이제 올라서 뭐 1,7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요금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법인 택시이기 때문에 그냥 택시 요금처럼 정당한 요금을 주고라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찬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법제화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그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교사 지원을 굉장히 학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머님들이 원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특수교사 지원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무사 지원을 더 원하더라고요. 근데 실무사도 이게 굉장히 그 중증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그리고 여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4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25개 학교 정도까지만 이 실무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들어가서 그 이제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지 되는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인 대체로다가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익근무요원 네네 그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지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여기 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실무사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던데 이거를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권이 침해된다 이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는 학교는 못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의 어머님들은 이거를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데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 이렇게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들의 의견에 이거를 어느 학교는 들어가도 되고 어느 학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게 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당사자의 부모 또 당사자 네.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봐야 되는데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에도 말씀드린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이거가 좀 명확하게 준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미행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 그리고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냥 돈을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중 부과를 해서 네. 이것들이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이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의 인식을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공공 부분에서 먼저 일자리에서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또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눈에서 가까이 있어야 정책도 개발되는데 보통의 비장애인 우리 공직자분들은 현장보다는 비장애인 쪽의 생각들에서 정책이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률이 꼭 공공가 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반드시 지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원에 대한 고용률이 지켜진 회사의 인센티브를 공공 조달에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쉬었다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문세 가수님의 광화문 연가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이문세님의 광화문 연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차별이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있으시다면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직장 내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근무하려면 일단 많은 부분에서 저는 배려라든가 이런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편의 제공은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인식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네. 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직장 내 분위기 이런 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 이후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과 제도적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덧붙여서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좀 추가해 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또는 규칙과
규정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된 것들을 돌출해낼 수 있도록 인식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거의 없고 계속 1년 계약직으로 이게 그다음에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집어넣게 되니까 이게 일이 숙련공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끊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작할 때 장애인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지 않고 시작을 하잖아요. 계약자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조금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년 계약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 그 뭐 노동성 그런 그 일자리로 순환적인 그 개수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그 우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가 뭐 지자체 또는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뭐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복지관은 복지관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지관은 보통 직원, 장애인, 운영 주체인 법인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상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인은 보이지 않고 직원과 법인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복지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이고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인 법인이고 복지관의 직원인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장애인 말고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지관이 오랫동안 한 법인에서 경영을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관이 그 이용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마치 그곳에 근무하는 뭐 직원들이나 운영 법인에 관련된 그 이익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앞세우려다 보니까 이용자는 뒷전이고 그분들이 앞서서 뭐를 앞다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그 당사자의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삶의 질이 어떤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여지껏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도 어렵고 참여 기회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라든가 체육에 장애인 친화형 시설 인증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편하게 뭐 최근에 여러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접근성이 일단 돼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권이라든가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현장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문화와 여가를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도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체육 활동은 그 복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애인들에게 체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박현숙 부위원장님 첨언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 여가 활동에 바우처 제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정도부터 좀 많은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들, 어르신들, 장애인 중에서 성인 어르신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오랫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자라나는 청소년기나 초등학생들은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 혜택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연령별로 나눠서 성인 어르신들에게 우선순위를 줘서 좀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까지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그분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최현 부위원장님 네. 먼저 답변하시고 네, 마무리 네. 우리 박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당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많이 확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가 저는 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식교선 교육이 당사자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꺼번에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보면은 따로따로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함께 받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리고 장애가 유형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정 유형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들이 한 현장 안에서 보면서 교육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네, 저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연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장애인끼리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함께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다가 저희 동네 얘기를 들으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바이올린, 노래, 합창, 난타 이런 거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는데 너무 잘한다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잘한다고. 대견하죠. 네, 네.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시고 같이 와서 만들어주시고 막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상인의 축제 같은 데도 우리 친구들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광고 효과라 그럴까 그런 게 시장에 갔을 때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 오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두 번째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최백호님의 희망의 나라로 신청합니다. 네,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현재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장애인 시민과 단체가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최우선적인 과제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네. 네. 먼저 구체적인 연대 방법의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비장애인 시민과 우리 장애인들이 대등한 연대 주체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시해받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포용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의 제안자로 참여하고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정책 실행을 감시하는 그런 주체자로서도 우리가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장애인 시민과 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권익연대가 실현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아마 중요한 그런 부분의 연대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우선 과제는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가 의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게끔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사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부가 우선해야 될 것이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복되는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장애인 부분은 좀 구축됐으면, 저는 노인 부분 보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고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데 참 어렵다. 그런데 장애인도 그렇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원스톱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시민단체와 활동을 같이 할 때 지속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 해야 우리가 시민단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1년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여성의 전화 이런 것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저희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에 바라는 거는,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발달 장애인은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모 사후에 이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정책을 말을 하고 싶고, 돌봄에 대한 정책이라 하면 주거 지원과 일자리 창출, 결국은 독립된 생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국가의 정책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발달 장애인들의 시설 외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관련돼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비장애인들이 보호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본인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살핌이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각자 이제까지 장애인의 복지 돌봄 체계에 관련돼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 정책에 관한 거는 결국에는 복지 문제고 복지를 시민과 함께 한다라는 거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핑계대지 말고 저희는 어쨌든 시민과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우리 아이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곳에서 살고 싶지 다른 먼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우리 최환 부위원장님. 또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에 연계된다든가 광역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연계되는 것들이 원활치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 마지막 그 발언까지 해주셨는데 이상으로 그 최환 부위원장님과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눠진 이야기들이 행정에 빠르게 접목되어 실행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현숙 회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듣고 프로그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신청할까요? 네, 저는 김필님의 당신만이 듣고 싶어요. 네, 신청하신 김필님의 당신만이 노래 듣고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